여러분, 클로드나 챗GPT 잘 쓰고 계신가요? 확실히 예전보다 생산성이 올라가긴 하는데 AI가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한 번에 잘 만들어주지 못해서 아쉬운 적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 브랜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PPT를 제작하고 싶은데 색상이나 폰트가 잘 반영이 안 되거나 아니면 엑셀 데이터 기반으로 리포트를 제작하고 싶은데 리포트 레이아웃이나 엑셀에서 그 값을 계산하는 방식을 매번 다르게 계산해서 프롬프트를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로드에서 스킬스를 출시했습니다. 이 스킬스는 MCP처럼 우리가 AI를 활용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놓을 그런 기능인데요. 오늘은 이 클로드 스킬스가 뭔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 업무에서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지 세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클로드 스킬스 활용해서 AI로부터 일관된 퀄리티의 결과물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AI 시스템 구축하시는데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클로드 스킬스가 뭘까요? 스킬스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AI가 특정 업무를 진행할 때 따라야 하는 작업 매뉴얼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파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어떤 식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지 프롬프트 형태로 지시사항 문서가 작성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참고 자료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코드 같은 것들도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하나의 폴더로 생성이 되고 요거를 이제 zip 파일로 만들어서 스킬스를 업로드하고 클로드가 특정 작업을 진행할 때 이 스킬스를 불러와서 그 안에 담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신입사원한테 일을 시킨다고 했을 때 그냥 제안서 작성해줘 라고 하면서 구두로 다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A사한테 보낼 제안서를 작성해줘 라고 하면서 브랜드 가이드라인 문서도 제공해주고 또 기존에 작업했었던 제안서 템플릿 같은 것도 제공을 해주면 아무래도 신입사원 입장에서 좀 더 일관되고 퀄리티 높은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겠죠. 이 클로드 스킬스가 바로 그런 식으로 업무를 시킬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어보셨을 때 그래도 프롬프트만 잘 해줄 수 있으면 굳이 스킬스까지 써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스킬스는 프롬프트보다 네 가지 장점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모듈성입니다. 우리가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매번 활용을 하고 싶을 때 직접 그 프롬프트를 그 상황에 맞게 새롭게 작성을 해줘야 되죠. 근데 스킬스 같은 경우는 미리 템플릿 같이 폴더로 만들어 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모듈화해서 우리가 원할 때 항상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영화 매트릭스에서 헬리콥터 조정을 하고 싶을 때 헬리콥터 조종법을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자유자재로 모듈화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호환성인데요. 예를 들어서 클로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시스템 프롬프트 넣어두고 파일 같은 것도 업로드 한 다음에 우리가 답변을 받아볼 수 있죠. 근데 클로드 프로젝트는 클로드 앱 버전에서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스킬스는 클로드 앱뿐만 아니라 클로드 코드 그리고 클로드 API에서도 동일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환경에서 다 활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용하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프롬프트로 길게 작성을 해주시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클로드 스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레벨로 나뉘어서 실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AI가 어떤 작업 요청을 받았을 때 먼저 어떤 종류의 스킬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스킬을 꼭 써야겠다 라고 판단을 했을 때만 그 안에 있는 바디 문서를 읽고 그 스킬을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만 추가 문서나 코드 같은 걸 확인해서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보통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레벨을 다 로드를 해서 판단을 하고 실행을 한다면 스킬스는 경우에 따라서 딱 필요한 부분만 로드를 하고 실행을 하기 때문에 컨텍스트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이 가장 중요하죠. 일관성이 뛰어나다는 건데요. 우리가 AI를 활용할 때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일관성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스킬스를 활용하면 브랜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문서를 제작해야 된다라던가 아니면 특정 방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을 때 이럴 때 활용하시면 이전보다 좀 더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스킬스를 활용해 볼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드 스킬스를 먼저 활용을
해보시려면 여기 환경 설정에서 세팅스에 들어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Capabilities 쪽에 들어와 보시면 밑에 스킬스가 프리뷰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브랜드 가이드라인스라는 걸 활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브랜드 가이드라인스 활성화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스킬 크리에이터라는 걸 활성화를 해줄 건데요. 이 스킬 크리에이터가 뭐냐면 스킬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스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우리가 손쉽게 다른 스킬들을 커스텀으로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추가해 주시는 게 좋은데, 처음에는 요게 없으실 수도 있거든요. 이게 없다면은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GitHub에 이 엔트로피 클로드 회사에서 스킬스라는 리포지토리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와 보시면 코드 누르시고 다운로드 zip을 하실 수가 있죠. 다운로드 zip으로 압축 파일을 받아주시면 되고요. 요거 받으신 다음에 스킬 크리에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킬 크리에이터라는 거를 우리가 클로드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zip 파일로 압축을 해주시고요. 요 압축된 파일을 클로드에서 업로드 스킬이라는 게 있죠. 업로드 스킬 하시고 여기다가 드래그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업로드를 해주시고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추가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데, 없으시면 그냥 업로드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할 때 항상 스킬스를 잘 클로드가 로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너럴에서 이렇게 Person Preference에 relevant 스킬, 그 관련된 스킬이 있으면 항상 그걸 써서 답변을 해줘라. 그리고 어떤 스킬을 썼는지를 추가를 해줘. 이런 식으로 영어로 간단하게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신 다음에 이제 채팅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사례로는 우리 브랜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제안서 PPT를 제작해달라고 요청을 해볼 건데요. 특히 세일즈 쪽에 계시거나 뭐 개인 사업자분들이라면 제안서나 이런 소개서 같은 거 작업할 일이 많으시죠. 그래서 그런 거를 클로드 스킬스로 자동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브랜드 가이드라인스라는 스킬을 이미 추가를 해줬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버전으로 어떻게 생성을 해줄 수 있는지 간단히 먼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버전으로 한번 커스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 정보를 주고 브랜드 가이드라인스 스킬을 사용해서 아래 클라이언트를 위한 PPT를 제작해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아직 커스텀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3장짜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제 클로드가 먼저 활용할 수 있는 스킬스를 읽어보겠죠. 네, 그래서 지금 브랜드 가이드라인 스킬 구조를 확인을 하고요. 스킬을 읽고, 그러니까 레벨 단위로 지금 접근을 하는 거죠. 네, 이제 PPT 생성 방법에 대한 파일을 읽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롬프트 기반으로 이제 PPT를 제작을 해주겠죠. 다 완성이 되면 어떻게 제작해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PPT를 제작을 해줬는데요. 3장짜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엔트로픽에서 기본적으로 생성해준 브랜드 가이드라인 기반으로 장표를 만들어 줬는데, 뭐 내용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긴 했는데 이런 뭐 디자인 형식이나 이런 게 이제 구시 컴퍼니의 기준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기본으로 탑재된 거 말고 새롭게 우리가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추가를 해줘서 우리 조직만의 스킬스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PPT 제작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을 하나 새로 켜서 프롬프트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스킬 크리에이터라는 우리가 스킬을 추가를 해줬죠.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기존의 브랜드 가이드라인 스킬을 좀 수정해서 새로운 스킬, 구시 브랜드 가이드라인이라는 스킬을 제작해줘 라고 요청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롬프트는 영문으로 제가 작성을 했지만 결과물은 코리안으로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줬습니다. 첫 번째로 이 스킬의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장표를 만들기 위해서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거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레퍼런스 문서들을 좀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가이드라인이랑 PPT 슬라이드 템플릿을 이렇게 추가를 해줄 건데요. 브랜드 가이드라인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그 슬라이드 제작할 때 어떤 배경과 텍스트, 포인트, 컬러 같은 거 활용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다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별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를 설명을 해줬고요. 요거랑 별개로 템플릿 PPT로 해가지고 제가 하나를 가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해서 이런 풍으로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파일과 같이 요청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 문서까지 언급을 했으면 어떨 때 이 스킬을 트리거를 해야 되는지, 이제 슬라이드 덱을 만들 때 트리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탭에서 그 순서별로 해야 되는 작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 포맷은 PPT 형식, 그 다음에 어떤 걸 제작했는지를 한국어로 간단히 요약을 해줘라 이렇게 요청해줬고, 마지막에 유저 프롬프트 이런 내용들 얘기하면 트리거가 되어야 한다 라는 예시까지 들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스킬스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존의 브랜드 가이드라인 스킬을 스킬 크리에이터 스킬로 잘 수정을 해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생성을 해줬는데요. 생성된 거 보시면 구시 브랜드 가이드라인이라는 스킬을 성공적으로 생성했고, 기본적인 그 스킬 가이드라인이 들어간 스킬 MD랑 브랜드 가이드라인 상세한 파일이 들어가 있는 브랜드 토큰스 MD, 그리고 PPT 템플릿까지 이렇게 생성을 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네, 이렇게 가이드라인 스킬이 생성이 됐고,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우리가 스킬 내용을 보고 좀 수정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바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capabilities 쪽에 들어와서 업로드 스킬 누르고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지금 넣어줬고요. 그러면 구시 브랜드 가이드라인이라는 스킬이 생성이 됐고, 여기 브랜드 가이드라인은 이제 중복이 되니까 비활성화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랑 동일하게 이 클라이언트 정보를 줄 거고요. 이번에는 한 8장짜리로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네, 구시 브랜드 가이드라인 스킬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 안에 스킬 파일을 읽고요. 상세 문서들까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완성이 되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줬는데, 기존에 제가 템플릿으로 넣은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 템플릿은 좀 더 다양한 이런 타임라인이나 뭐 이렇게 4개로 섹션 구분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생성해 준 거는 그 키 컬러, 주황색 컬러는 반영을 해줬고, 이제 폰트 같은 것도 유사한 거를 채택을 해줬는데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디자인이 다채롭게 구현이 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만 넣고, 마지막에 이 ROI 부분만 그나마 이제 박스 같은 걸 좀 추가를 해줬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배경 색상도 한번 변경하는 식으로 구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는데, 제가 원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구현을 해주는 거는 아직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요거를 제가 템플릿을 다시 한번 추가를 한 다음에 왜 이렇게 차이가 큰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물에 차이가 좀 있다고 검토 요청을 해보니까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본 다음에 코드를 좀 수정을 해줬네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줬는데 좀 더 이번에는 제가 기존에 제공했던 템플릿과 유사하게 작성을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색깔들이 다 제가 지정해준 그 키 컬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컬러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박스 같은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지금 완벽한 건 아니죠.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겹치면 안 된다라는 점이나 여러 가지 좀 수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계속 개선 작업을 요청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개선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기존의 스킬스도 수정을 해주면 좋겠죠. 애초에 스킬스를 활용했을 때 바로 이 정도의 느낌으로는 나올 수 있도록 수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다양한 레이아웃을 적용하는 형태로 PPT 제작이 가능하도록 구시 브랜드 가이드라인 스킬을 업데이트 해줘 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스킬을 업데이트를 해줬습니다. 네, 좀 더 다양한 레이아웃을 좀 추가를 해주도록 체크리스트 같은 것도 추가를 해줬죠. 자, 그러면 이제 스킬을 새롭게 업데이트를 해줬으니까 한번 좀 더 괜찮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새로운 예시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클라이언트 이름을 좀 바꿨고요. 내용도 조금 변경을 해줬고, 이번에는 레이아웃을 좀 더 다양하게 해가지고 PPT 제작을 해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제 제작을 해줬는데요. 살펴보시면 아까 이전에 처음 만들어준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도형 같은 것도 좀 넣어주고, 이게 구분을 좀 더 잘 해줬죠. 네,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좀 더 잘 생성해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처음에 제작해줬던 것보다는 확실히 나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킬을 처음에 한 번 생성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이제 결과물을 보시면서 좀 고도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사실 프레젠테이션 제작하는 게 클로드한테 좀 어려운 작업이긴 하거든요. 이미지나 이런 레이아웃 같은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어려운 작업일 수 있어서 이번에는 PPT보다는 조금 더 쉬울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드는 작업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간 매출 리포트나 캠페인 성과 리포트 같은 거 제작할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엑셀 데이터를 하나 주고 대시보드를 자동으로 생성해 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시 브랜드 가이드라인 스킬은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비활성화를 해줄게요. 그리고 스킬 크리에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스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넣어줄 건데요. 이번에는 구시 엑셀 to HTML 대시보드라고 해가지고 엑셀 데이터 넣었을 때 대시보드를 만들어줘. 그리고 이번에도 뭐 스킬의 목표라던가 어떤 문서들 레퍼런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트리거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프로세스는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웃풋 포맷과 example까지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레퍼런스 문서로 여러 가지를 넣어줄 건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캠페인 성과 관련된 데이터를 넣어줄 겁니다. 여기 이런 컬럼들, 다양한 컬럼
컬럼들이 들어가고 요거를 실제로 제가 프롬프트에도 넣어줬어요. 어떤 컬럼들이 들어갈 거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데이터가 업로드 됐을 때 그 GPU 같은 거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주는 문서를 하나 별도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ROAS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는지, CTR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좀 넣어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대시보드를 어떤 포맷으로 작성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HTML 문서로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런 템플릿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엑셀 데이터를 넣어줬을 때 이런 데이터에 이제 데이터가 채워진 형태로 대시보드를 만들어주게 한번 스킬 생성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한 문서들을 이렇게 다 추가를 해줄게요. 그리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스킬을 생성한다고 하죠. 네, 그러면 이렇게 제작을 완료해줬는데요. 한번 어떤 식으로 생성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킬의 구조를 보면 기본 skill.md를 생성을 해줬고 그 안에 스크립트라고 해서 대시보드를 제작하는 파이썬 스크립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문서로 우리가 제작해줬던 매트릭스, 딕셔너리 md 그리고 샘플 데이터, 스키마 참조용으로 이렇게 생성을 해줬고 그 다음에 asset으로 이 대시보드 템플릿, HTML 템플릿을 또 추가를 해줬습니다. 자, 그럼 스킬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제공해달라고 한번 요청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인 스킬을 다운로드로 받겠습니다. 다운로드 하고요. 또 아까 그 세팅스에 들어가서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하시고 스킬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네, 추가가 됐죠? 그래서 굿시 엑셀 to HTML 대시보드를 이렇게 추가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한번 또 대시보드 제작을 요청해보면 좋겠죠. 엑셀 데이터도 이렇게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엑셀 파일의 구조와 데이터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스킬스를 잘 작동을 시킬 수 있어야겠죠. 네, 이렇게 대시보드 스킬을 사용해서 대시보드를 생성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제작은 됐는데 숫자가 반영이 안 되네요. 숫자 반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문제를 확인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스킬스가 우리가 프롬프트를 어느 정도 자세하게 요청을 해준다고 해도 한 번에 이제 원샷으로 제대로 만들어주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파악하고 수정을 해주고 있고요. 요거 수정이 끝나면 스킬스도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업데이트를 해줬는데 지금 보니까 위에 숫자는 잘 들어가는 것 같은데 밑에 이 차트가 뭔가 너무 길어지면서 깨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대시보드 생성해준 거를 좀 개선을 했거든요. 아까 이제 숫자가 잘 보이지 않았던 거랑 이제 차트가 늘어나게 생성이 돼서 그 차트 사이즈도 좀 조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필터링이 되지 않아서 필터링도 잘 적용이 되게 요청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줬는데 요거를 이제 스킬스에 또 반영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수정사항을 스킬스에 반영해주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생성을 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킬 크리에이터 스킬을 참고해서 포매팅에 오류가 없게 생성해달라고 해줄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생성해줬다고 하는데요. 요거를 한번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다운로드하고 이거를 새롭게 업로드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스킬 해서 드래그해서 넣어줄게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게 있으니까 리플레이스를 해주겠습니다. 네, 리플레이스를 해줬고요. 이렇게 새롭게 스킬을 업데이트 해줬으니까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시보드 제작 요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숫자를 조금 바꿨고요. 이제 다시 업데이트된 스킬을 활용해서 대시보드 제작을 해주게 되겠죠. 네, 그러면 대시보드 생성이 완료가 됐는데요. 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총합을 보면 423386282 423386282 숫자가 맞죠? 전체 숫자가 맞고요. 여기서 이제 필터링 같은 것도 해보시면 잘 적용이 되죠. 캠페인 단위로도 이렇게 필터링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대시보드가 잘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처음에 대시보드 요청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빈칸이 떠가지고 요거를 수정해주기 위해서 클로드와 왔다 갔다 하면서 개선 작업을 진행했고요. 그 개선 작업을 스킬스에 반영을 해줬고 그거를 새롭게 업데이트 해줬고 새롭게 업데이트 한 다음에 이 스킬을 활용해서 이제 대시보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제대로 이렇게 제작해 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번 이제 엑셀 데이터가 업데이트 됐다고 하면 업데이트 해주고 헤딩 데이터 기반으로 대시보드 만들어줘 하면 항상 이 동일한 패턴으로 대시보드를 잘 제작해 줄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스킬스를 제작하는데 MCP도 같이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MCP는 우리가 AI에서 다양한 툴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토콜이죠. 제가 MCP 관련한 개념 설명을 한 영상도 있으니까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먼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MCP를 스킬스를 제작할 때 같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관리할 때 노션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노션 MCP를 활용해서 프로젝트 현황을 불러오고 그거 바탕으로 보고서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워크플로우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유사하게 제작을 해줄 건데요. 부시 노션 위클리 리포트라는 스킬을 만들 건데요. 여기도 이제 목적이랑 어떤 툴 활용할 건지,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MCP 툴을 활용할 거죠. 그래서 노션 MCP를 활용해서 프로젝트라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읽어오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쓰지 말라고 할게요. 괜히 이제 엄한 MCP들 다 활용하면 이제 컨텍스트를 많이 잡아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레퍼런스로 리포트를 만들어줄 템플릿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템플릿도 참고로 첨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이제 뭐 어떤 식으로 트리거를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프로세스별로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넣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 워드 템플릿, 리포트 템플릿을 추가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워드 템플릿 추가를 해줬고, 한번 또 스킬 제작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스킬을 생성을 해줬습니다. 이 스킬을 다운로드를 받아 볼게요. 우리가 같이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zip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를 제공해달라고 하겠습니다. 네, zip 파일 형태로 지금 제공을 해줬고요.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넣어줬고, 여기 리포트 생성 방식은 이번에는 한국어로 작성을 해줬네요. 네, 그러면 다시 또 업로드를 하고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세팅스에서 Capabilities 들어가서 스킬을 업로드를 해주겠습니다. 업로드를 해주고, 네, 지금 잘 업로드가 됐죠? 네, 그럼 한번 테스트를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요청하기 전에 먼저 노션 MCP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커넥터에서 노션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노션 추가가 됐고요. 네, 이렇게 잘 뜨고 있고, 그럼 한번 이런 식으로 이 기간에 포함되는 프로젝트를 파악해서 리포트 생성해달라고 하고요. 이 노션의 프로젝트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해서 리포트를 제작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업로드한 스킬을 활용해서 노션 MCP 써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찾고 정보 가져와서 리포트를 생성해 줘야겠죠. 네, 노션 위클리 리포트 스킬을 확인하고 있고요. 이제 MCP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리포트를 잘 작성을 해줬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이런 식의 템플릿을 제공을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스킬스가 이렇게 템플릿 그대로 작성해서 지금 제작해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워드 템플릿은 굉장히 잘 반영을 해주죠. 그리고 여기 우리가 요청한 날짜 기준으로 기간도 잘 작성해줬고요. 작성일 붙여줬고, 여기 이제 요약 KPI 해가지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건들의 그 상태별로 뭐 지금 파이프라인 총액, 주간 매출, 뭐 평균 만족도, 총 투입 시간, 이런 것들 지금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 피드백 같은 것도 이런 내용들을 지금 추가해줬죠. 고객 만족 피드백을 여기 이렇게 3개를 요청했는데, 이 중에서 기간에 해당하는 게 이 2건이라 이 2개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준 거고, 그게 여기 보시면 알파 헬스랑 요거죠. 이 2개 업데이트 해줬고, 여기 피드백 텍스트도 그대로 잘 반영해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CP를 활용해서 노션에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왔고요. 그 데이터 기반으로 원하는 형태의 템플릿으로 리포트를 제작해주는 작업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클로드에서 새롭게 출시한 스킬스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 실제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지 3가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기존의 브랜드 가이드라인이라는 스킬을 좀 수정을 해서 나만의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봤고요. 그 브랜드 가이드라인 스킬을 활용해서 PPT 장표를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예 신규 스킬을 스킬 크리에이터라는 스킬을 활용해서 제작을 해봤고요. 그래서 엑셀 데이터를 넣었을 때 HTML 대시보드를 변환해주는 그런 스킬을 활용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신규 스킬을 생성하는데 MCP를 조합해서 스킬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노션 MCP를 활용해서 노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워드 템플릿에 맞게 보고서를 생성해봤습니다. 3가지 스킬을 활용해봤는데, 난이도 측면에서 보면 일단 워드 리포트 생성해주는 게 가장 손쉽게 해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HTML 대시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PPT 슬라이드가 아무래도 디자인 작업을 코드로 조정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가장 커스텀하는데 좀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사실 한 번에 완벽한 스킬을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그냥 대략적으로 하나 생성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클로드랑 대화를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수정 작업을 하시고, 그 수정 작업을 또 스킬에 업데이트를 하시고, 업데이트한 거 다운로드 받아서 업로드해서 계속 이렇게 스킬을 최적화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적화된 스킬을 만들어 놓으시면 마치 우리가 N8N에서 워크플로우 생성하고 그거를 동일하게 자동화로 돌릴 수 있는 것처럼 이 클로드 안에서도
스킬 문서로 원하는 워크플로우를 생성해 두고 그거를 원할 때마다 실행해서 안정적으로 원하는 결과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사용해보고 한 가지 한계점을 말씀드리자면 이 클로드가 그 사용 리밋이 꽤 빡빡한 편이거든요. 프로플랜으로 특히 사용하시면 더 리밋에 빨리 도달하기 때문에 프로플랜으로 쓰시는 경우에는 처음에 많은 스킬을 활용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가장 핵심 반복 업무 하나를 선택하셔서 그 스킬을 먼저 최적화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산성은 규모가 아니라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클로드 스킬스는 AI를 활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으시다면 꼭 활용해봐야 되는 스킬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대중화가 된다면 제 생각에는 챗GPT나 제미나이도 이런 유사한 버전을 만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클로드로 먼저 내 업무 워크플로우에 맞는 스킬을 생성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복 업무를 스킬스로 자동화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개발자 구시였습니다.